여보, 우리 집값 좀 알아봐 볼까? 김영수가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아내 박순자에게 건넨 말이었다. 2025년 6월 제주도로 이사 온 지 5년째.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앱을 켜고 본 숫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커피를 뱉어버렸다. 13억? 우리가 7억에 판 그 집이 13억이라니.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부부의 집값 대참사였다. 2020년 봄 응암동 32평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순자는 문득 생각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년 퇴직도 했는데 이렇게 답답한 아파트에서 늙어 죽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야. 매일 위아래 층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그때 TV에서는 마침 제주도 귀농귀촌 특집이 나오고 있었다. 푸른 바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여보, 우리도 해볼까? 제주도로.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중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들에게 희망처럼 다가왔다. 부동산 중개사 박 소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응암동 이 집, 지금 시세로는 7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주도 서귀포 쪽 단독주택은 5억 5천 정도면 괜찮은 집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오, 그럼 1억 5천은 여유자금으로 남는구나. 영수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며 흐뭇해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그 돈으로 텃밭도 꾸미고 전세보증금 올려주느라 빠듯했던 생활도 여유롭게 할 수 있겠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모험이었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부 꿈 같던 제주 생활 2020년부터 2023년. 첫 번째 봄. 여보, 우리 토마토 벌써 이렇게 컸어. 순자도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며 환하게 웃었다. 3월 제주의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이 직접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순자야, 이거 봐. 내가 만든 평상이야. 영수는 마당 한 구석에 직접 만든 나무 평상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하나 기르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500평 마당의 주인이 된 것이다. 우와, 당신 손재주가 이렇게 좋았나? 40년 살면서 몰랐지? 나도 처음 알았어.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다. 서울에서는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이 만드는 드라마가 더 흥미로웠다. 에피소드 1 닭 키우기 대작전. 여보, 우리도 닭 길러볼까? TV에서 보니까 계란도 받아먹고 좋던데. 순자의 제안에 영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인근 농장에서 병아리 10마리를 사와서 직접 만든 닭장에 넣었다. 어머, 너무 귀여워. 삐약삐약. 순자는 매일 닭장을 들여다보며 행복해했다. 그런데 문제는 닭들이 자라면서 시작됐다. 여보, 큰일 났어. 닭들이 탈출했어. 어느 날 아침 닭장 문이 열려 있고 닭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닭을 찾아 헤맸다. 콕콕콕 여기 있어라. 삐약삐약 어디 갔니? 그런데 정작 닭들은 집 앞 텃밭에서 유유자적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다. 게다가 순자가 정성껏 기른 상추를 모조리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내 상추야. 여보, 닭이 상추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결국 닭들은 다시 닭장으로 들어갔지만 이후 매일 아침 탈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영수와 순자는 닭 경비대가 되어야 했다. 행복했던 3년. 제주에서의 첫 3년은 정말 꿈 같았다. 매일 아침 한라산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는 일상.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생활 꿈도 못 꿨을 거야. 그러게.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고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할머니, 바다 낚시에 데려가주는 할아버지, 제주 방언을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아주머니들. 영수 씨, 순자 씨, 오늘 갈치 많이 잡았소다. 가져가라오. 아이고, 고맙수다. 서투른 제주 방언이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3부 그리움이 시작되다 2023년 말. 첫 번째 균열. 여보, 우리 큰아들이 둘째 낳았다는데 우리가 못 가봤네. 2023년 겨울 순자는 며느리가 보낸 손자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아이들 집에 가서 손자를 봐주곤 했는데 제주에 온 후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비행기표도 비싸고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영수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나아지면 자주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친구들의 부재. 순자야, 너 요즘 전화 통화가 줄었네? 서울 친구들이랑은 이야기할 게 좀 달라졌더라고. 걔들은 백화점 가고 문화센터 가고 하는데 나는 매일 바칠 이야기만. 서울에서는 매주 만나던 동창회 친구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화상 통화를 해도 뭔가 어색했다. 제주도 생활 어때?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좋아라고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부 현실의 벽 2024-2025 코믹 에피소드 2 부동산 앱 중독. 여보, 요즘 너무 핸드폰만 보는 거 아니야? 영수가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최근 순자는 하루 종일 부동산 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게 우리 옛날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 에이, 그런 거 봐서 뭐해. 이미 판 집인데. 하지만 영수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부동산 앱을 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8억. 9억. 어머나. 여보,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어. 두 사람은 마치 주식 차트를 보듯 집값 그래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호수별 매매가까지 비교해가며. 우리가 판 집이 32층인데 30층이 10억에 팔렸네. 그럼 우리 집은 더 비싸겠네. 층수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앱 중독은 점점 심해져서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집값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충격적인 현실. 13억. 2025년 6월 드디어 그들이 판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나왔다. 7억에 판 집이 13억이 된 것이다. 여보, 이게 맞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순자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럼 우리가 6억을 손해본 거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주도 집값이었다. 5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지금은 5억도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제주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단독주택은 더 심하고요. 첫 번째 다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순자가 처음으로 영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하자고 해서 따라한 거지. 당신이 먼저 제주도 이야기를 꺼냈잖아.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6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두 사람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도 없고.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싸워서 뭐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부 관계의 위기 2025년 여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 여보, 아침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다고 했잖아. 사소한 일로도 신경질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집값 스트레스가 일상의 모든 것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우리가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쯤 13억짜리 집 주인이었을 텐데. 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런 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 영수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각자의 고립. 순자는 서울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었다.
집값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제주도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자니 그럼 왜 갔어?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다. 영수는 마당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순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다. 이렇게 살면 뭐가 좋다고 제주도까지 왔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는 못했다. 에피소드 3 닭들의 위로. 콕콕콕.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닭 한 마리가 다가왔다. 3년 전 키우기 시작한 닭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코순이었다. 너도 나 걱정되나? 영수가 코순이를 쓰다듬자 다른 닭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콕콕콕 콕콕콕. 마치 위로하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그때 순자가 나왔다. 당신 뭐해? 아, 그냥. 닭들이 위로해주네. 뭘 위로해? 닭이? 정말이야. 봐봐, 코순이가 내 손에 머리를 대고 있어. 순자도 신기해서 다가왔다. 그러자 다른 닭들도 순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정말 신기하네. 우리 기분이 안 좋은 걸 아는 것 같아. 그러게. 동물들이 사람 마음을 잘 안다더니.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함께 웃었다. 육부 깨달음과 화해 2025년 가을. 할머니의 지혜. 영수 씨, 순자 씨. 요즘 안 보이더만 어디 아프신가? 이웃 할머니 김복순이 집에 찾아왔다. 제주 토박이인 복순 할머니는 두 사람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었다. 아, 그냥. 요즘 좀 우울해서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우울하다고? 왜? 복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혔다. 사실은 집값 때문에요. 서울 집을 너무 싸게 팔고 온 것 같아서. 영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복순 할머니는 한참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그런 일로 부부가 삐져 있었구만. 그런 일이라니요. 6억이에요, 6억. 영수 씨,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우. 복순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50년 전에 서울 갔을 때 말이야. 지금은 TV에 많이 나오는 성수동 쪽에 단독주택을 2천만 원에 사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제주도가 좋고 제주도의 집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집 팔고 이렇게 제주로 왔지. 그때 그 단독주택집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요? 무슨 지역주택조합인가 해서 아파트로 바뀌었어. 이름이 갤러리아 포레이던가. 만약에 내가 이 집 안 팔고 계속 살았으면 나도 60억짜리 갤러리아 폴의 주인이었겠지? 두 사람이 놀란 듯 듣고 있자 복순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내가 후회하나? 아니야. 제주에서 애들 키우고 그 녀석들이 여기서 또 장가가서 손자들 봐주고 마실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그런 시간들이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소중한 것. 복순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순자가 먼저 깨달았다. 우리가 제주에서 보낸 5년이 불행했나? 아니잖아.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텃밭에서 채소 기르고 닭 키우고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건강도 좋아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자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 맞아.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결심.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뭘? 제주도 생활 말이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영수의 제안에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런데 서울 가족들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물론이지. 비행기표가 비싸면 배 타고 가면 되고 아이들도 제주도로 놀러 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서울 친구들도 초대하자. 우리 집 마당이 얼마나 넓은데. 두 사람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을 깨달은 후였다. 에필로그 진짜 부자가 되다 2025년 겨울. 새로운 일상. 여보, 큰아들이 이번 주말에 온다니까 뭐 준비할까?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 어때? 마당에서 고기 구워서. 좋지. 손자들도 닭 보고 싶어 할 거야.
제주에서의 새로운 6년째 두 사람은 정말 달라졌다.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순자야, 이거 봐. 우리 토마토가 겨울인데도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 정말? 어디? 와, 완전 싱싱하네. 작은 일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방문객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 가족이 제주도에 도착했다. 손자 민수와 손녀 지연이, 지선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와, 여기 진짜 넓다. 서울 집보다 100배는 넓어. 할아버지, 닭도 있어요. 신기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 큰아들 민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며느리 수진도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친구들의 재방문. 순자야. 우리 왔다. 서울 친구들 4명이 제주도를 찾아왔다. 작년에 한번 와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 공기가 정말 다르네. 우리도 은퇴하면 제주도로 올까봐.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 집값 이야기는 그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하지.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순자였다면 집값 이야기에 또 우울해졌을 텐데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진짜 부자의 의미. 밤이 되어 모든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영수와 순자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여보, 우리 정말 부자인 것 같아. 응? 집값 6억 날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런 시간, 이런 공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야. 순자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맞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40년 동안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 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지막 깨달음. 여보, 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순자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혹시 모르잖아. 제주도 집값이 다시 오를지? 하하. 그래도 이제는 집값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마무리 사랑의 재발견. 2025년 12월 31일 제주도에서 맞는 5번째 새해 전야. 여보, 올해 가장 고마웠던 일이 뭐야?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된 건? 아, 당신도 그래. 나도 그거야. 집값 때문에 흔들렸던 그들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순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수야. 마당에서는 닭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한라산 너머로 2026년의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보, 새해 소원 뭐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둘이 함께 오래오래. 그게 다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야.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 영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였다. 새해 첫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바다를 보러 갔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잘 왔네. 응, 정말 잘 왔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집값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집값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60대 노부부 영수와 순자가 제주도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었다. 때로는 손실이 진정한 이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